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2024년 화공직 7급 국가직 반원공학 문제 4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4번, 다음 그림은 저해제, 즉 이니비터죠. 저해제 첨가에 대한 특정 효소의 라인위버 버크 플롯이다. 그래서 라인 위버 버크는 두 분이에요. 그래서 다 미국 분들이고요. 이 라인버거 위크 플롯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그냥 얘기하면 미카엘 멘텐식을 도식화하기 위해서, 그래픽화하기 위해서, 도식화하기 위해서 반응 속도식을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위버 버크 플롯이다. 특정 효소에 저해제가 작용하는 방식은, 즉 효소가 있으면 뭐예요? 즉 엔자임 효소가 있으면 이 기질하고, 그죠? 기질하고 저해제가 이 효소의 활성 사이트, 즉 액티브 사이트에 막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소에 이제 기질과 저해제가 이제 막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효소에 기질만 붙는 건데 이 저해제라는 놈이 이제 효소 촉매 반응을 막는 거죠. 그래서 특정 효소에 저해제가 작용하는 방식은 경쟁, 컴파티티브, 컴파티티브가 있고 무경쟁, 언컴파티티브, 경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경쟁, 그래서 non competitive 제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 경쟁, 무경쟁, 비경쟁, 우리나라 말도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는 uncompetitive니까 경쟁이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경쟁이 아니라는 소리고, 그죠? un이니까. 그 다음에 non competitive는 이것도 뭐예요? 경쟁이 아니다. 그래서 국어만큼 어렵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해제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고 C라는 놈을 각각 첨가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저해제가 없을 때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요게 핵심이에요. 저해제가 없을 때의 그래프의 기울기, 즉 저해제가 없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B의 기울기와 같대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좀 틀리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다시 읽어보면 저해제가 없을 때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B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B에 대해서는 힌트를 줬죠. 그리고 A 및 C의 그래프의 기울기와는 다르다. 그래서 각 저해제와 저해제가 작용하는 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해서 단 S, 보통 농도는 데갈로를 쓰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 마이너스 RS, 즉 기질이 소모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이것은 기질의 분해 속도이다. 그래서 이 문제 보면 쭉 선생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해제 A가 경쟁이냐 무경쟁이냐 비경쟁이냐, 저해제 B가 또 경쟁이냐 무경쟁이냐 비경쟁이냐, 또 저해제 C가 뭐예요? 경쟁이냐 무경쟁이냐 비경쟁이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쌤이 썸네일 할 때 썸은 뭐 손톱이라는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손톱만큼 작은 내용, 작은 크기지만 그 썸네일의 내용만, 화면만 봐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은 손톱, 그러니까 엄지 참, 쏘리, 엄지고 네일은 손톱이죠. 그래서 엄지손톱, 그래서 엄지손톱만한 크기로 한눈에 뭔가를 어필한다, 이런 뜻에서 썸네일이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썸네일에 쌤이 뭐라고 해놨어요? 썸네일에 이런 문제들 풀 때 뭐예요? 뭐 식을 유추해, 뭐
뭐 이렇게 유추해내서, 즉 다시 말해서 식을 쭉 풀어가지고 뭐 비교하고 뭐하고 하면 이제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예요. 7급 같은 경우는 과목당 뭐 20분, 25분, 30분 뭐 이렇게 국가직 서울시 해서 뭐 문제도 틀리고 그렇잖아요. 뭐 시대별로 이제 시간도 적게 주고 많게 주고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출제위원들이 낼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다 대충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특히 이 4번 문제를 던져줬을 때는 뭐예요? 너 다 알고 있지? 그냥 그림만 봐도 다 알지? 그만큼 많이 공부했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포글러. 포글러의 4판, 지금은 이제 6판도 나왔습니다. 4판에 챕터 7, 7장에 있는 문제죠. 그대로 그냥 그래프 갖고 와가지고 출제위원이 낸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 1초, 2초 만에 풀었을 거고 아닌 사람은 조금 제껴놨다가 다른 문제 풀고 나서 막 식 다 도출해가지고 막 끙끙끙 앓으면서 시간을 소비 다 했겠죠. 그래서 국어과 다르게 7급은 많은 공부량, 즉 2회독, 3회독, 기출문제와 선생님이 내는 출제 모의고사. 지금 출제 모의고사는 뭐예요? 저 에어클래스에서 제가 이제 판매한다고 했죠. 뭐 지금 이론 및 기출을 해서 종합을 그 단과 종합으로는 아직까지 쌤이 동영상 업로딩 중이고요. 이렇게 뭐 23년이나 24년 기출 문제는 쌤이 단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합격의 가장 왕도는 뭐다? 많이 공부했으면 1, 2초 만에 푸는 겁니다. 쌤이 그 얘기를 사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뭐 예를 들어서 경쟁 하나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무경쟁 하나로 또는 비경쟁 하나로만 즉 그 식들만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론 설명은 해설 설명은 이제 자세히 할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 다 유도하다가 날 샌다. 그래서 바로 알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림 잘 보시면 반응 속도식의 역수고 y축이 x축은 뭐예요? 기질 농도, substrate, 기질 농도의 역수죠. 그래서 이게 y축, x축. 자, 그래서 한번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다가 적어놨죠. 챕터 7 뭐예요? 반응 메커니즘, 콤마, 생화학 경로, 콤마, 생물 반응과 생물 반응기. 그래서 영어로는 뭐예요? Reaction mechanisms, pathways, bioreactions, and bioreactors. 그래서 보글러 4판의 번역서는 약간 오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보면 그냥 일부러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거 왜 적어놨냐? 이 부분 계속 시험에 낼 거예요. 한 번 나오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이 4번의 그래프 형식 또 냅니다. 또 내. 왜냐면 문제들을 하도 많이 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어디서 내야 될지가 다들 출제위원도 끙끙 앓는데 이제 요런 뭐예요? 챕터 7에서 이제 계속 내겠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7.1이 활성 중간체와 비기초 속도론이고 7.2가 효소 반응 개론이고 여기서 내죠. 7.3 효소 반응의 억제 그죠? 7.4 생물 반응기 뭐 7.5 생리기초 약물 속도론 모델 그런데 지금 핫한 게 7.3절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많이 내더라. 그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보시면 일부러 먼저 써놨는데 자 미카엘 멘텐식 있죠. 마이너스 RS는 KM 플러스 S 분의 Vmax S 요거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RS 분의 1 이퀄 뭐예요? Vmax 분의 1 SS 없어져서 플러스 Vmax
분의 km s분의 1. 그래서 포글러 책에는 이거 갈로로 해놨는데 사실은 농도니까 대갈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쌤도 이렇게 갈로가 어색한데 대갈로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요게 뭐예요? y축, 요게 x축, 그죠? 그리고 요게 뭐예요? 기울기죠, 슬로프. 그 다음에 요건 절편이죠, 인터셉션. 자, 그러면 쌤이 먼저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왜 먼저 적어줬을까요? 요게 기본식이에요. 요게 뭐예요? 뭐가 없을 때? 인히비터, 저해제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아까 뭐예요? 처음에 저해제 없음 했던 그 식의 그래프예요, 그래프.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쌤이 써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공기사나 뭐 또 7급에서도 낼 만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일부러 쌤이 여기 하나 또 여러분들 알으라고 가지고 왔는데, 효소 촉매화 반응 속도, 즉 엔자임 캐탈라이즈드 리액션. 아예 뭐 거창하게 써놨지만 그냥 뭐예요? 효소 기질 복합체 관련된 뭐예요?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엔자임 키네틱스죠. 키네틱스. 키네틱스는 운동 역학 또는 뭐 운동학,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또는 뭐예요? 반응 속도론이죠. 쉽게 말해서 요 말은 효소 촉매와 반응 속도, 이 말은 그냥 효소 촉매 반응 속도론. 다시 한번 효소 촉매 반응 속도론, 뭐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하여튼 효소 촉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속도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잘 아시죠? 우리가 촉매들 많이 보잖아요. 캐탈리스트들. 근데 이 효소는, 촉매는 촉매인데 무슨 촉매예요? 생체 촉매죠. 우리 몸과 관련된. 그래서 효소는 촉매지만 생체 촉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효소가 기질과, 즉 효소가 촉매로서 작용되는데 기질과 반응할 때를 이제 논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말이 막 장황해지네요. 그래서 효소 촉매화, 즉 당연히 이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촉매화된 효소의 반응 속도, 즉 효소 촉매, 그냥 효소 생체 촉매라고 그냥 언급할게요. 그래서 효소 생체 촉매의 그 반응 속도에, 즉 영향을 주는 이자, 반응 속도 또는 키네틱스라고 번역이 아니죠, 원수에 돼 있죠. 그래서 효소라는 촉매의 반응 속도론 또는 효소 촉매의 반응 속도에, 그래서 문제 시험에 효소의 촉매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예요. 크게 온도, temperature, 용액의 pH, pH of solution 또는 solution pH, 그 다음에 inhibitor, 억제제. inhibition이 억제잖아요. 근데 억제제는 inhibitor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 억제제 관련된 건데, 쉽게 얘기해서 미카엘 멘텐식은 뭐예요? 효소와 기질의 반응만을 다루잖아요. 근데 그 효소와 기질의 반응에 억제제가 끼어 들어갔을 때, 이 억제제가 끼어 들어갔을 때를 지금 시험 문제에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미카엘 멘텐식일 때는 뭐예요? 요거 배웠죠, 요거. 이 프로세스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효소는 촉매니까, 촉매는 뭐예요?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있고, product, 뭐 R로도 쓰는 책도 있고 한데, 하여튼 product, 생성물이 나오는 거죠. 즉 S가 뭐가 되는 거예요? P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축축축 해드릴 텐데, 경쟁 억제냐, 무경쟁 억제냐, 비경쟁 억제냐. 이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영어도 암기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가장 핵심은 효소는 가만히 있어요. 효소는 가만히 있고, 뭐가 서로 경쟁하냐, 경쟁하지 않냐, 뭐, 따로 경쟁하냐 하면, substrate, 즉, 기질하고 이니비터, 억제제, 얘네들 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보처럼 효소와 이니비터의 싸움이 아니에요. 알겠죠? 뭐라고요? 기질과 이니비터, 억제제의 싸움을 다룬 파트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쟁 억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봅시다. competitive inhibition.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거 없고요. 그래서 원래 요게 미카엘 멘텐식이죠. E 플러스 S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는 가역이죠.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근데 생성물로 가는 거는 이제 비가역이죠. 그래서 K1, K2, K3. 그래서 E 플러스 P로 되는 거. 이건 다 압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제 억제제 파트가 되면 뭐가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 이 I만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예요. 그래서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그래서 K4, K5 그냥 붙여주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굳이 이름을 명명하자면 효소 억제제 복합체겠네요. 그래서 일로 가는 순간 이제 뭐예요? 효소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포글러 책에서도 이렇게 도식적으로 나타내는데 쌤도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이 효소가 있으면 이 효소에 활성 사이트, 활성점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사이트, 뭐 액티브 사이트인데 우리말로는 활성점이에요. 그래서 효소에 활성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효소는 뭐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효소가 생체 촉매. 요게 촉매예요. 항상 얘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S가 붙느냐, I가 붙느냐. 그래서 S랑 I랑 모양이 똑같아. 여기 지금 쌤이 뭐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은 이게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홈. 그래서 S, 이 기질도 사각형이고 억제제도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질이 먼저 붙어버리면 뭐 활성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하나만 있고 하나 딱 결합되면 이제 생성물이 튀어나오게끔 돼 있겠죠. 그래서 활성점이 딱 얘는 하나 있는데 여기에 기질이 먼저 붙느냐 이니비터가 먼저 붙느냐 싸움인데 얘가 붙으면 활성, 액티브 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성물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반응한다 이 말인 거고 액티브. I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사각형 모양이야. I가 붙으면 비활성, inactive예요. 이것처럼 그냥 단순히 S와 기질과 I, 억제제가 서로 경쟁하는 거를 그냥 경쟁 억제라 그래요. 여기까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살짝 선생님 이동할게요. 자, 그러면 기질 S와 억제제가 뭐예요? 효소의 핵심이 효소의 같은 활성점. 뭐라고요? 효소의 같은 활성점에 대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식 이거 한 번씩은 다 도출해 봤죠? 도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P가 프로덕트니까 RP 이퀄 S, 기질이 반응물이니까 음을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RS는 S 플러스 KM 갈로 열고 1 플러스 KI 분의 I. 이거는 1이고 이거는 I예요. 농도예요. 갈로. 그래서 대갈로 쓰셔도 되고 중갈로 그냥 갈로 쓰셔도 되고 뽀글로에서는 이게 갈로를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대갈로가 좋죠. 분의 V max 그다음에 S 농도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이 경쟁 억제일 때 도출된 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1, 2, 3, 4 주고
다음 중 경쟁 억제를 나타내는 반응식은 하고 내면은 이거 증명하다 날 새죠. 시간도 한 문제당 뭐 1, 2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 웬만하면 증명 많이 해봤으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7급 준비생들은. 그래서 이거를 뒤집은 게 라인 위버 버크 플롯이에요. 플롯은 선동거고 라인 위버 미국 학자, 버크 미국 학자, 두 분의 학자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으면 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S분의 1이 되고 이거 뒤집으면 SS 없어지죠. 요 첫 번째 항. 그래서 Vmax분의 1 더하기 S분의 1 Vmax KM 갈로 열고 1 플러스 KI분의 I의 농도 갈로 닫고. 그래서 요게 뭐예요? Y축. 요게 뭐예요? X축. 그래서 요게 뭐예요? 슬로프. 기울기. 요게 절편. 그래서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가 머릿속에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정도예요. 그리고 라인 위버 버크 플롯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냥 미카엘 멘텐 이퀘이션, 즉 미카엘 멘텐식을 도식화해서 한눈에 보기 위한 거다. 즉 이거를 뒤집어서 뭐요? 요거 대 요거를 즉 y축, x축으로 플롯하면 뭐예요? i의 농도에 의한 영향이라든지 그죠? 다른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카엘 멘텐식을 도식화함으로써 변수들의 영향을 한눈에 보기 위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이제부터 이제 한국말, 영어도 어려워요. 자, 이제는 무경쟁 억제예요. 무니까 언이죠. 아예 없어야 되죠. 언. 나중에 이제 난하고 헷갈리는데 이건 좀 암기 좀 하세요.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저도 사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무경쟁 억제는 uncomparative inhibition이죠. comparative 두 점 들어가세요. uncomparative inhibition 즉 경쟁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무경쟁이니까 경쟁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기질하고 억제제가 경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즉 경쟁을 안 한다는 소리는 서로 시퀀스 즉 순서가 틀리다는 거죠. 같은 동타임에 경쟁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이밍에 한다고 해서 무경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경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무경쟁이란 건 뭐다? 경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무니까 언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 관사 A나 AN 또는 이런 것들은 하나 있다 이런 뜻이면 이 UN 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고 그래서 무경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꼭 외우셔야 돼요. uncomparative.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쌤이 나중에 에어클래스 그 회사를 찾아가서 스튜디오에서 칠판에서 잘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바빠가지고. 자, 효소기질 복합체 E.S 즉 보통 ES 또는 E.S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효소기질 복합체에 억제제 I가 부착함으로써 효소기질 복합체를 비활성화 즉 반응을 안 하게 한다. 즉 생성물을 만들지 않게 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한국말로 하면 더 어려우니까 뭐예요? 그림 보면 너무 쉽죠. 뭐예요? 이 플러스 S예요. 얘 효소기질 복합체가 되죠. 그래서 S가 먼저 E에 붙었어요. 그 다음에 뭐다? 이 I가 효소기질 복합체에 I가 붙어가지고 ESI가 딱 돼버리면 뭐예요? 생성물을 못 만들어내죠. 즉 비활성화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게 요로 가면 뭐예요? 생성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식 자체에서 잘 보면 S가 붙고 나서 I가 붙었으니까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경쟁이란 게 아예 없죠. 그래서 무경쟁. 그래서 영어로 uncompetitive, competitive가 된다. 요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네모난 거는 기질이 들어가는 자리고, 이 삼각형은 I, 이니비트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이해하시고 그림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 요건 당연히 엔자임, 효소죠. 효소라는 촉매죠. 그래서 활성 사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싹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활성이라고 부르죠. 그죠? 여기 이 삼각형 자리에는 비어 있어도 이 자체가 상관이 없죠? 바로 프로덕트를 생산해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활성이라 부르고, 근데 요 활성, 즉 액티브 상태다라고 하는 요 놈의 I가 삼각형이, 즉 수박같이 생긴 이 삼각형이 쏙 들어간다면 뭐예요? 요때는 요게 비활성인 거죠. 이게 바로 무경쟁 억제예요. 즉 경쟁이 없다, 경쟁이 없지만 억제제가 들어가니까 무경쟁 억제인 거죠. 그래서 경쟁이 없죠. 즉 시퀀스가 있는 거죠. S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I가 들어가는. 오케이? 그래서 무경쟁 억제는 경쟁이 없다, uncompetitive라고 암기하시고, 시퀀스다, 즉 S 들어가고 나서 I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한번 볼까요? 화질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효소기질 복합체에 억제제 I가 부착함으로써 효소기질 복합체를 비활성화시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모식화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한번 풀어 제껴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RP equal 마이너스 RS, S의 소모 속도는 Km 플러스 S의 농도, 갈로 열고 1 플러스 KI분의 I의 농도, 갈로 닫고 분의 VMS예요. 그래서 요 식을 라인버크 플롯으로 바꾸면 뭐예요? 이렇게 되죠. 뒤집으면 마이너스 RS분의 1 이퀄, 요거 SS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S가 남아있는 거, 요거 먼저 합시다. 요거 먼저. 그래서 S분의 1, 저 농도, 이 갈로 표시는 생략할게요. S분의 1 곱하기 Vmax분의 KM 더하기, 여기는 SS 없어지니까 Vmax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1 플러스 KI분의 I.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요거는 Y축,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X축이죠. 그래서 이 무경쟁에서는 뭐예요? 슬로프가 Vmax분의 KM이고, 요게 뭐야? 인터셉트죠. 그죠? 요게 슬로프, 요게 인터셉트.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미카엘 멘텐식 한번 찾아갑시다. 미카엘 멘텐식. 자, 미카엘 멘텐식에서 기울기 뭐예요? Vmax분의 Km 절편 Vmax분의 1. 요 기울기와 절편은 요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이거고 절편이 이거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이거 무경쟁, 경쟁이 없는 무경쟁 억제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바로바로 선생님이 얘기하겠습니다. 요게 기울기죠. 슬로프. 이 기울기가 뭐하고 같아요? 오케이. 미카엘 멘텐식, 그거를 라인버크 플롯으로 돌렸을 때 그때랑 같죠. 요거 좀 이따 또 마지막에 설명할 텐데, 요 기울기 슬로프가
즉 무경쟁 억제의 슬로프가 즉 기울기가 미카엘 멘텐식 즉 억제제가 없을 때의 기울기와 같더라.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비경쟁 억제. 그러니까 또는 혼합 억제라고 하는데 이 혼합 억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믹스트 이니비션인데 잘 안 쓰고 그냥 비경쟁 억제로 외우시고 non comparative inhibition인데 non이에요. non.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즉 시퀀스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경쟁은 경쟁인데 비경쟁. 그러니까 안일 B로 암기하시면 제일 쉬워요. 안일 B. 그래서 non comparative non으로 암기해 주시고 이때 B는 없을 B가 아니잖아요. 안일 B다 해서 경쟁은 경쟁인데 뭐예요? 서로 다른 활성점, 다른 사이트에 다른 활성점, 즉 사이트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기질하고 억제제가. 그래서 경쟁이 아니다 하니까 비경쟁이니까 서로 경쟁은 안 하면서 그 대신에 뭐다? 다른 활성점으로 들어간다. 참 어렵죠. 국어나 영어나 똑같이 어렵네요. 그래서 on이 들어가면 아예 경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퀀스로 하는 거니까. 근데 비경쟁, non-comparative, 경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죠. 경쟁이 아니지만 동시에 뭐예요? 모양이 틀린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가 더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빨리 합시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ES 되고 EP 되는 거. 이 프로세스가 ES가 되고 그 다음에 E 플러스 P가 되는 거. 이건 기본인데 그러면 비경쟁은 뭐냐? 잘 보세요. 요 E가 있으면 S랑 할 건지 I랑 할 건지 경쟁하겠죠. 그런데 I랑 먼저 붙고 또 S가 붙고 해서 ESI 복합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ES에서 또 I가 붙어서 ESI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요거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쪽 그래프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네모는 기질이고요. 삼각형, 즉 수박은 수박 모양 삼각형은 뭐예요? 이니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질 중심으로 쌤이 좀 더 쉽게 요거보다 좀 더 쉽게 말해 볼게요. 기질이 들어가느냐 I가 먼저 들어가느냐. 근데 뭐예요? 서로 뭐예요? 다른 사이트에 들어간다 그랬죠.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 S가 이 사각형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활성인 상태겠죠. 그래서 P가 즉 생성물이 나와요. 반응을 해서. 근데 얘 수박이 먼저 끼어들었어요. 수박이 들어가면 이 자체는 그냥 비활성인 거죠. 여기에 또 S를 첨가해도 똑같이 비활성이에요. 그래서 포글러 책에서는 여기에는 비활성이라고 표시 안 했지만 벌써 I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비활성인 거죠. 그래서 S가 들어가면 뭐예요? 이것도 비활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가 들어가 있는데 I가 들어가요. I가. 즉 수박이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비활성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I가 들어가서 비활성, 그 다음에 S 붙여서 비활성. 여기에서 S가 들어가면 참 활성인데 수박 I가 들어가면 비활성.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비경쟁에 대해서 우리말로 해보면 최소 두 개의 서로 다른 활성점을 가진 효소의 기질은 오직 한 활성점에 부착되고 억제제는 다른 활성점에 부착하여 이때 다른 활성점이란 뭐예요? 모양이 틀리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이트의 모양이 부착하여 비활성화시킴.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쉽게 이해하려면, 아니,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비경쟁 억제는 뭐다? 경쟁을 서로 안 한다. 즉, 다시 말해서 활성점의 모양이 틀리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하겠죠. 다시 한번. 비경쟁 억제는 효소 엔자임에 S와 I가 붙는데 활성점의 모양이 틀린 게 두 개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비경쟁. 그러니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S는 사각형에 붙고 수박은, 이니비터는 삼각형, 수박에 붙으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최소 두 개의 서로 다른 활성점. 요렇게 이해하십시오. 최소 두 개의 서로 다른 활성점.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는 놈은 최소 두 개의 서로 다른 활성점으로 이해하시고, 무경쟁은 뭐예요? 무경쟁은 시퀀스다. 다시 한번 무경쟁. 다시 한번 볼까요? 무경쟁. 이거 나중에 또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하세요. 무경쟁. 경쟁 안 한다. 시퀀스다. S 붙은 다음에 I 붙는다. 그죠? S 붙은 다음에 I. 자, 다시 한번 무경쟁. uncompetitive는 뭐다? 시퀀스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비경쟁은 어떻게 이해하라? 최소 두 개의 서로 다른 활성점. 모양 틀린 게 두 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증명 다 해낼 수 있죠? 우리가 미카엘 멘텐식 유도하듯이. 그래서 유도해 보면 마이너스 RS는 갈로 열고 S 농도 플러스 KM 갈로 닫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1 플러스 KI분의 I의 농도 갈로 닫고 분의 Vmax S의 농도. 그래서 이렇게 괄로보다 대괄로가 좋아요. 농도 표시할 때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거 증명하는데도 시간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7급의 합격은 공부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요? 요거를 라인 위버 버크 플롯으로 하면 역수치하면 되죠?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RS분의 1은 Vmax분의 1 플러스 KI 그 다음에 I의 농도 갈로 닫고 플러스 S분의 1 Vmax분의 KM 갈로 열고 1 플러스 KI분의 I의 농도 갈로 닫고 그죠? 이게 라인 위버 버크 플롯이죠. 그래서 요게 Y축 요게 X축이죠. 그죠? 자, 이 식에서 여러분들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기울기하고 이 절편이 뭐예요? 미카엘 멘텐식의 그 역수치한 거랑 다 틀리죠. 즉 다시 말해서 기울기도 틀리고 절편도 틀리다. 요걸 기억해야 되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자, 미카엘 멘텐식, 쌤이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카엘 멘텐식은 역수치했을 때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RS분의 1 이퀄 Vmax KM, 그 다음에 S분의 1 플러스 Vmax분의 1. 그래서 쌤이 농도 그냥 이제부터 대갈로로 할게요. 갈로 치니까 어색해요. 자, 경쟁, comparative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RS분의 1 이퀄 Vmax분의 KM 갈로 열고 1 플러스 KI분의 I의 농도 갈로 닫고 S분의 1 플러스 Vmax분의 1. 그 다음에 무경쟁은 uncomparative. 자, 경쟁이 없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오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퀀스다. 시퀀스 순서대로니까 무경쟁이다.
다음에 비경쟁이다. 경쟁은 있긴 있는데 경쟁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 즉 뭐예요? 두 개의 모양이 틀린 사이트가 있다. 활성점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쟁식, 그 다음에 무경쟁식은 마이너스 RS분의 1 이퀄 Vmax분의 KM S분의 1 플러스 Vmax분의 1 갈로 열고 1 플러스 KI분의 I 갈로 닫고. 쌤이 일부러 정리한 거예요. 비경쟁은 마이너스 RS분의 1 이퀄 Vmax분의 KM 갈로 열고 1 플러스 KI분의 뭐야? KI분의 I죠? 갈로 닫고 S분의 1 플러스 Vmax분의 1 가로 열고 1 플러스 KI분의 I 갈로 닫고. 그래서 갈로 빠진 거죠. 자, 여기서 바로 합시다. 이 미카엘 멘텐식, 즉 얘는 뭐예요? 시계역에서 억제제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기본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 자, 기울기가 같은 건 뭐예요? 무경쟁이죠. 무경쟁. 그 다음 절편이 같은 거 있어요? 절편이 같은 거 얘죠. 아, 억제제가 없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무경쟁은 기울기가 같고 경쟁은 절편이 같더라. 이거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응? 하도 많이 공부해가지고 식을 다 애우듯이 암기. 그래서 무경쟁은 기울기가 같고 경쟁은 절편이 같고. 그죠? 그래서 뭐 절편이 같으니까 뭐 굳이 뭐야? 여러분들이 글자 다 따가지고 잘 애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쟁은 절편이 같다. 뭐 경절. 무경쟁은 기울기가 같다 하면 무기. 첫 글자 따가지고 그죠? 무기, 경절. 그죠? 비경쟁은 아이고야, 비경쟁은 기울기도 틀리고 절편도 틀리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공부해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거 하나는 애웠다. 그죠? 경절, 무기. 그죠? 무기. 그지? 저 무경쟁일 때는 기울기가 같더라.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그림으로 파이널 가봅시다. 자, y축이 마이너스 rs분의 1이고 x축이 s분의 1일 때 시험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거 저해제 없음이라고 했죠. 저해제 없음이라고 했죠. 포글레에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비억제라고 했죠. 비억제. 영어로는 no inhibition. 저 미카엘 멘텐식의 역수라고 했죠. 그 역수 취하는 것을 라인위브-버크 플롯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해제가 없는 거. 요거 쌤이 미카엘 멘텐식 거꾸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랑 기울기가 같은 거는 뭐 ABC 이거 없다고 치더라도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의 기울기와 같은 거는 B입니다 라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거는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기였잖아요. 무기. 그러니까 무경쟁이라고 여러분들은 쓸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무기. 오케이? 너무 쉽다. 그래서 무경쟁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B가 무경쟁인 거를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무경쟁인 걸 찾았고 그 다음 절편이 같은 경우 여기 절편이 같으려면 뭐예요? 절편이 같으려면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요? 경절이라 그랬죠. 경절. 그러니까 절편이 같으니까 경쟁이구나. 그럼 나머지 경쟁도 아니고 무경쟁도 아닌 거는 뭐야? 비경쟁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데 뭐예요? 이 A 경쟁은 뭐예요?
그 식하고 이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래프하고 같이 한꺼번에 안 나오니까 좀 아쉬운데, 자, A 경쟁이죠. 요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Vmax는 정해진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편이 일정한 거고, 그 대신에 뭐예요? 이 경쟁은 요 점이 일정한 대신에 여기에서 I가 즉 저해제의 농도가 바뀌면 이것도 막 수시로 바뀌겠죠. 즉 요걸 기준해서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그죠? A에 대해서만 보면, 그래서 기울기가 변함,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무경쟁은 뭐예요? 저해제 없을 때랑 슬로프는 같지만은, 그죠? 슬로프는 같지만은 절편은 또 변해요. 그래서 무경쟁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VM분의 KM으로 콘스탄트예요, 콘스탄트. 그죠? 근데 뭐예요? 여기서 I가 바뀜에 따라 뭐예요? 절편이 변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B가 있으면 요렇게도 변하고 요렇게도 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경쟁은 기울기와 절편 모두가 얘는 막 지멋대로 변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예요? 경쟁인 A를 타겟으로 해서 뭐가 변합니까? 또는 그다음에 무경쟁인 B를 타겟으로 해서 그래프를 막 주고 뭐가 변합니까? 또는 뭐예요? 농도가 높아질 때 저해질의 농도가 높아질 때 어떻게 변합니까? 이런 것들 시험에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포글레 잘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만 잡아보면, 이제부터 얘기합니다. 다 설명했고, 이 식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다 암기가 안 됐다면 이렇게 뭐예요? 그래프로 최소한 도식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해제가 없는 거는 뭐다? 무경쟁하고 기울기는 같더라. 그죠? 기울기는 같더라. 그 대신에 이 무경쟁은 절편이 변하더라. 즉 휙휙 움직이더라. 이 경쟁은 또 뭐예요? 절편은 동일하다라는 거. 요거와는 절편은 동일하다는 거 익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경쟁이라는 놈의 이 식 자체를 보면은 뭐다? 이렇게 기울기는 변하더라. 그 다음에 비경쟁은 기울기와 절편 모두 변하더라. 그래서 기울기와 절편이 변한다는 소리를 또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식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 다 상수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질의 농도의 역수에 따라서 뭐 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경쟁과 우리가 무경쟁, 비경쟁을 보면 요게 Y축, X축이면 요 I가 변수일 수 있잖아요. 그지? 요건 상수고 VM, KM 뭐 이런 것도 상수 취급한다면 이렇게 I의 농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잖아. 즉 기울기 변한다. 이거 I가 변하니까 뭐야? 절편이 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비경쟁은 I가 요게도 있고 요게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야? 기울기도 변하고 절편도 변한다. 그래서 기울기와 절편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기울기와 절편이 변한다는 소리는 식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다. 그 다음에 출제자가 이번에 낸 의도는 저해제가 없을 때와 경쟁, 무경쟁, 비경쟁을 너 속된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니? 그래서
저해제가 없을 때랑 무경쟁일 때는 기울기가 같은 거고, 저해제가 없을 때랑 경쟁일 때는 절편이 같은 거고, 그죠?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통달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시험 문제로 돌아오면 뭐예요? 저해제가 없을 때의 그래프 기울기는 요거 미카엘 멘텐식의 역수, 즉 저해제 없는 놈, 이거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B의 기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무경쟁 저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BC의 그래프의 기울기와는 다르다. 뭐 중요하지 않고, 각 저해제와 저해제가 작용하는 방식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절편이 같은 거. A는 그럼 절편이 같으면 뭐가 돼요? 경쟁 저해가 되고, 나머지는 몰랐어도 그냥 비경쟁 저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경쟁, 무경쟁, 비경쟁. 그래서 무경쟁은 뭐예요? 경쟁이 아예 없다는 거니까 사각형과 삼각형, 즉 활성점 모양이 틀리다, 이렇게 제가 에어라 그랬고, 아니죠. 소리. 무경쟁은 뭐야? 시퀀스다. 그죠? 시퀀스다.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경쟁을 안 한다.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고, 비경쟁은 뭐야? 비경쟁은 활성점 사이트가 틀리다. 즉, 스퀘어. 사각형과 삼각형. 즉, 수박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포글로 책, 그 챕터 7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좀 선생님이 한 5분 안에 그냥 설명할 수도 있는 건데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